한국이 일본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의 이중 플레이를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이집트에서 들려오는 한국 소식에 대해 일본이 크게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 보고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의견도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현재 이집트에서 어떠한 한국 소식이 나왔으며 일본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특히나 한국의 이집트와 피라미드 관련한 내용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현재 크게 세 가지의 뉴스가 이집트 방송 등에서도 다뤄지며 한국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 지하철 논란. 지난주 한국 정부는 이집트 순방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집트 수도의 카이로 지하철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순방단은 현재 지하철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열차가 보관된 차고지에 방문했고, 이 차량 기지는 2017년 현대 로템이 수주한 지하철 차량의 보관 및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중동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정비 차고지이기도 하다고 그 위상에 대해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집트는 지하철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현대 로템의 지하철도 2016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일본에서는 한국은 일본 것을 계속 도둑질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길을 터놓으면 한국이 와서 얌체같이 빼앗아간다는 댓글도 보이는 등 불만을 터뜨리는데요. 그것은 이집트 지하철이 사실상 일본이 장악하던 것인데 한국이 와서 망쳐놨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현대 로템이 처음으로 카이로 전동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2012년의 일입니다. 당시 이집트 전동차 시장은 일본 주장대로 일본 업체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대 로템은 이집트 심사기관의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카이로 1호선 180량 수주에 성공하면서 일본 업체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이후 현대 로템은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카이로 3호선 256량, 2019년 2호선 48량과 유지 보수 사업을 낙찰받으며 카이로 지하철 전 노선에 차량을 공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업체로서는 쾌거였는데 이집트에서 현대 로템의 지하철을 수주한 이유는 일본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현대 로템의 전동차가 일본 차량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에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사막과 기후로 인해 뜨거운 태양 아래 달려야 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가지 내구성이나 각종 품질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일본 업체를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전철은 대만을 비롯 전 세계 곳곳에서 골고루 사고를 내고 다니기도 해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기술력이 최고라고 자부했으며 아프리카의 지하철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던 일본 아베 정부는 2016년 당시에 크게 스타일을 구겼으며 한국의 시장을 내어주게 되는 굴욕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집트 순방에서 한국이 아프리카 최대 지하철 정비창을 운영한다는 게 적지 않게 거슬렸으며 일부 극우 세력은 일본의 기술력으로 한국 전역에 철로를 깔아서 그 기술을 도둑질한 게 한국이라며 은혜를 모른다는 전혀 맥락도 없는 무식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대만이나 기타 많은 장소에서 일본 전철 사고를 줄이고 가성비 품질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먼저 이집트 시장에서 들어갔다고 텃세를 부리려다가는 결국 퇴출당한다는 진리가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죠. 현재 동남아에서도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자세라면 추후 한국에 의해 자동차도 얼마든지 추월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집트 뉴스는 일본을 더 짜증나게 하는 복합적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이집트의 군사무기 수출.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K9 뉴스는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일본은 일단 평가절하하는데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 뉴스는 웃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한국은 현재 무기 수출 전 세계 9위로 발돋움하면서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이제 이집트에서도 K9의 2조 원가량의 물량을 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속이 터지는 것은 바로 이집트가 전 세계 무기 수입 3위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곳으로 지정학적인 위치상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화약고 중동에 붙어 있으며 아프리카는 항시 내전 등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자주 국방을 해야 하는 곳이죠. 이처럼 국경 때문에 국방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들은 한국의 자주포 배치에 대해 매우 적극적입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한국의 K9 품질에 크게 만족해 100대 구매 이후 5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국경 싸움이 끊이지가 않으며 파키스탄과도 항상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는 국경 위험지대에 K9을 배치하고 적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철통 수비를 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K9은 혹한의 추위를 비롯해 사막에서도 그 내구성으로는 전세계 최고급 성능을 보입니다. 호주에서도 섬같이 떨어져 있는 대륙이지만 한국의 K9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UAE 순방길에 천궁2는 4조 원대 역대급 수출을 이뤄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K9과 함께 천궁2가 원투펀치를 형성하면서 항공 무기 수출은 급격히 늘어가는 것이죠. 훈련기로서 최고 가성비라는 T-50 역시 UAE와 미국 등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기 수출이 사실상 오랜 기간 금지되었고 최근 아베 정권에서 족쇄를 풀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본 국내의 반대가 거세며 한국의 이러한 무기 수출 기세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조차 한국이 무기를 수출했다고 하는 기사에는 네티즌들도 다른 댓글을 다는 게 눈에 띕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만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분하다 라며 댓글을 답니다. 관계자들은 하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제 시작이라며 한국의 독특한 개발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에 장착될 에이서 레이더, 순항미사일, 천궁2 등 다양한 영역의 무기가 자체 개발되었고 이는 기존의 무기에 비해 성능도 좋고 가격도 훌륭한 데다가 한국은 민주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는 많은 민주 진영에서 미국이나 기타 유럽을 대체하는 국가로도 한국을 손색 없이 꼽으며 일본이 묶여있는 동안 한국이 그만큼 발전해서 방산 시장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각국은 예산을 가장 먼저 배정하는 분야이기도 하여 한국의 각종 방산 제품은 갈수록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 5위권 수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결정적으로 짜증나게 한 뉴스는 뜻밖의 이집트 유적과 한국에 관한 뉴스입니다. 세 번째, 한국 이집트 유적 교류 사업. 한국이 이집트 유적을 복구한다는 문화재청의 발표가 나면서 일본이 크게 거슬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대의 문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바로 이집트일 것입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각종 신전 등 기원전의 유적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은 이중 람세스 2세의 신전 복원에 한국 문화재청을 참여시키는 협력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무하마드 알리 궁전에서 무스타파 와지리 최고 유물위원회 사무총장과 문화재청 박현모 교수가 유물 및 박물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은 람세스 2세 시기의 테베 나일강 서안에 세워진 신전 중 무너진 탑문 전체를 복원하고 진입로까지 정비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주특기까지 발휘하는데요. 이집트의 중요한 박물관 연구소에 소장된 유물 전체에 대한 디지털을 원형 그대로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집트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집트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정부화된 국가가 한국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국회에서도 일본 야당 의원들이 한국은 98% 디지털화 정부, 일본은 15%라면서 현재 일본 정부를 비판한 적도 있듯이 일본보다 한국이 월등하게 앞선 분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화는 원래 일본이 잘 못하는 분야인데 왜 한국에 화를 내고 있나 궁금한데요.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이번 한국 이집트 정부의 문화유산 교류 협약 가운데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집트 정부가 문화재 복구나 디지털화는 물론 이집트의 문화 환수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상호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일본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최근 유네스코의 사도광산 유산을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이 사도광산 유산을 등록하는데 결정적 방해가 되어 등록이 무산될 위기라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집트는 유네스코 등록을 돕고 있는데 이웃 국가에는 방해를 놓는다면서 한국도 이집트만 그럴 게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명백한 궤변으로 사도광산과 이집트 유산을 동일시하는 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사도광산이나 군함도는 강제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자격도 없으며 일본은 평생 사죄를 해도 못마땅한데 그런 내용은 쏙 빼고 유네스코에 등록해 관광지화하려 하고 있으며 그마저 위안부는 등록을 못 시키게 하려고 주변국이 반대할 경우 문화유산 등록 금지 조항을 자신들이 넣었다가 이제는 사도광산 등록이 거부당하게 되었으니 한국에 그 책임을 묻는 이중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보고 일본을 돕지는 않고 이집트만 돕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야말로 유네스코에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일본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이런 태도가 일본을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게 한다고 했지만 아베 다카이치, 코스염 구구, 사토 마사이사 의원 등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을 강력 주장하며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현 주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알아서 크게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이집트 뉴스까지 가져와 문제 삼고 한국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왜 그렇게 배제되고 있는지 스스로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테르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